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관절염, 여기에 암과 치매까지 전혀 다른 질환들처럼 보이지만 이 무시무시한 병들 뒤에는 공통적으로 만성염증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는 혈관에 기름, 콜레스테롤이 끼는 병인 줄 알았는데 그 근본 원인에 몸속에 오랫동안 방치된 만성염증의 결과라는 사실이 약사인 저도 완전 놀랐었죠. 그래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만성염증 관리를 혈관 건강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만성염증이 대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염증 관리법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약사인 제가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섭취하고 있는 고품질 오메가3 정보는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세요. 먼저 염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도 염증이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설명해요. 염증이란 한자 염에는 불화가 2개 들어 영어 inflammation, 불붙이다, 불타오르다 라는 말은 라틴어 inflammare에서 유래했어요. 염증이 생기면 붉어지고 열이 나고 붓고 아픈 이유를 잘 표현한 말이죠. 우리 몸을 하나의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날 건물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면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손상된 세포를 발견하면 면역세포가 즉시 출동해요. 이때 면역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하고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모두 모이세요.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혈관은 넓어지고 백혈구와 여러 면역세포들이 손상된 부위로 모여 세균을 제거하고 조직을 회복시켜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붉어지고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정상적인 급성염증 반응이에요.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작용이며 대부분 원인이 해결되면 일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문제는 염증 반응이 끝나지 않는 경우예요. 원래는 세균을 없애거나 상처가 회복되면 면역세포도 임무를 마치고 철수해야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면역세포가 철수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마치 불은 꺼졌는데 소방차가 사이렌을 밤낮 울리며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것과 같죠. 이 상태가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이승훈 교수도 현대인의 만성염증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부비만, 특히 내장지방이라고 강조해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단순히 살찌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장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내장지방은 염증을 촉진하는 여러 물질들을 계속 분비하는, 말하자면 염증 공장 같은 조직이에요. 내장지방이 늘어나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이 올라가고 다시 지방이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결국 내장지방 증가와 만성염증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감염이나 영양 부족이 건강에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과잉 칼로리와 비만으로 인해 만성염증의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내장지방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면역과 염증의 균형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경우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며 혈관 내피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단기간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고 혈관 기능이 떨어진다는 변화가 관찰되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에요. 글림프 시스템은 뇌 속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순환 시스템으로 깨어있을 때보다 깊은 수면 중에 훨씬 활발하게 작동해요. 낮 동안에 뇌 속에 쌓인 노폐물과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을 제거해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과 수면 부족은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뻔한 얘기 같지만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신경계, 호르몬, 면역계가 동시에 반응해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계가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돼요. 결국 혈관과 간, 뇌까지도 염증 신호가 퍼지면서 대사 이상과 만성 염증이 더욱 악화하게 돼요. 여기에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초가공 식품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과음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면역 세포는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이처럼 염증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몸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무서운 점은 급성 염증처럼 열이 나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이 서서히 높아질 수 있어요. 혈관 안쪽에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은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이 보호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그 틈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산화되고 이를 제거하려고 대식세포가 달려들어요. 하지만 대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거품세포가 되고 이 거품세포가 쌓여서 죽상반, 즉 플라크를 형성해요. 결국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혈관 속 염증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성염증 위험이 높은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은 혈액검사와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다음 항목 들을 체크해 보시고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중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만성염증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항목이 해당된다면 HSCR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을 포함한 혈액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훨씬 중요해요. 첫 번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도움이 돼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줄이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결국 만성염증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혈당 스파이크와 내장 지방 증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식사 15분 후 움직여 보세요.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소파에 눕거나 앉아있지 마세요. 식사 15분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줄이고 혈관이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인터벌 걷기를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좀 더 효과적으로 걸어보세요. 이 운동은 만성염증 관리에 가장 효과적으로 추천할 만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인터벌 걷기는 3분 빠르게 걷기,
걷기, 3분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일본 신슈대학교 노세 히로시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운동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폐기능 향상, 혈압 감소, 혈당 조절 개선, 내장 지방 감소, 혈관 내피 기능 향상,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같은 효과가 보고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특히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 2, 3회 정도는 스쿼트나 가벼운 아령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더욱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운동은 천연 소염제와 같아요. 약처럼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수록 몸속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커져요. 네 번째, 종아리를 자주 움직이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하루에 몇 번씩 힐 레이즈, 즉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틈날 때마다 30에서 50회씩 반복한다면 혈액순환을 돕고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생기는 혈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잠을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깊은 수면은 몸속 염증을 조절하고 혈관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자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수면 시간이에요. 다만 사람의 생체 시계는 해가 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장돼요. 미국 수면의학회와 미국 수면연구학회는 건강한 성인은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것을 권장해요. 깊은 잠을 잘 자는 가장 좋은 방법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실천하고 있어요. 바로 고품질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거예요. 오메가3의 EPA와 DHA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성지방 감소와 혈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줘요. 오메가3도 아무 제품이나 선택하기보다는 원료의 품질, 산패 관리, 순도 등을 꼼꼼히 따져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깐깐하게 비교하고 선택해 매일 섭취하고 있는 고품질 오메가3 제품 정보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세요. 만성염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염증이라고도 불려요. 하지만 오늘부터 당장 식습관과 운동, 수면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면 만성염증 잡고 혈관 건강시키고 무시무시한 만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